아니 이 앞에다 그냥 이렇게 놓을까? 이게 낫겠다. 시원할까요? 됐네. 아하. 너 그럼 여기 앉아. 네. 같이 먹게. 한번 들으실 것 같은데. 반가. 목소리 체크. 목소리 잘 들리시죠? 들리시면 손님으로 체크되는 거는 앱을 안 까신 분이구나. 앱을 안 까시는데 어떻게 보여? 보기만 하고 채팅을 못해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거 하던데? 뭐 보면? 이렇게 앞에다가. 이게 뭐야 근데? 리조또요. 이게 리조또라고? 네. 아니야. 그 작은 리조또라고 하던데. 리조또는 밥이 리조또인데? 밥 들어있어요. 아 말? 네. 브링 음료는 따로 안 시켜왔거든요. 응? 괜찮아. 물 먹으면 되지. 치킨 준다는데도 아직 아이 봤니? 맹고링고링 맹고링고링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 같은 게 있나? 네. 오늘 질문 좀 많이 하라고. 질문 써놓은 게 있구나. 네. 그래. 우리 그럼 7시부터 지금 한 4분 남았으니까 7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오, 네 맞습니다. 피자 먹방. 피자랑 처음 보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제가 이거 피자를 시켰는데 도미노 피자에서 제가 밀고 있는 거예요. 이 밥? 아니요, 요 피자? 이게 세븐 치즈 피자 머시기. 치즈래. 둘레 7개 들어갔다고. 치즈가 많이 들어가는 뭐 그거다. 뭐 비프 그릴드 해가지고 세븐 치즈, 비프 그릴드, 아이디가 맹고링 고링님이에요? 듣보잡 피자. 아니에요. 이거 듣보잡이 아니라 요새 도미노에서 제일 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메인에 뜨는 거예요. 이게 얼마야? 그럼 얼마인지를 보면 알아. 이거 3만 얼마 나왔어요. 오, 야 이게 3만 얼마? 이게 최고 잘 나가는 거예요. 이 지금 요만한 피자가 야 말 돼? 이거 말 27,000원이래 이게? 네. 너무했다. 그나마 못 빼가지고. 에이, 너무했다. 이거 27,000원. 비싸다니까 맛있는 거래요. 아니 근데 이거 27,000원 너무했다. 일단 오신 분들 또 오셨네. 반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한번 뭘? 피자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피자가 이 작은 게 27,000원이라면 이게 27,000원인데 제 손이 되게 작은데 이게 핸드폰? 이걸로 이게 피클통인데 여기 놓으면 거의 이게 피클통 하나가 한 조각보다 조금 작은 정도? 그러니까 진짜 쥐콩만 하죠? 이거 27,000원이라니 놀라운 놀라붙어요. 야, 한 입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6, 4, 6, 5. 4,500원이야, 하나에. 하나예요? 그러네요. 4,500원 6 해봐. 거의 4,000원이야. 할인 안 받았어요. 할인 하나도 안 받았어요. 27,000원이랬지, 이거. 네. 피자만 27,000원. 27,000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미노 피자 4,500원이야, 씨. 한 조각에 4,500원이요? 너무했다. 네, 시작됐습니다. 먹어. 네, 시작됐습니다. 이게 부르주아가 아니라, 이게 제가 먹으려고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시킨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있는 이사원이
시킨 건데 이런 걸 시켰더라고요. 네. 아니 요게 요새 도미노에서 잘 나간다고 막 선전을 그렇게 해야 돼가지고 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선전하면 또 먹어줘야 될 것 같고 한 번씩 맛 봐야 될 것 같고. 난 사실 이런 피자 잘 안 먹어. 아. 난 피자 시키면 거의 기본 콤비네이션이나 콤비네이션 말고 뭐 있죠? 그 뭐였더라? 페페로니. 아니야. 콤비네이션 아니면 기본 뭐였지? 저 금수저냐고요? 플라스틱 포크인데요. 아 포테이토라고 하시는데요? 아니 포테이토 말고 콤비네이션 아니면 네. 기본 피자 있잖아. 기본 피자를 뭐라고 하죠? 그 기본 피자. 콤비네이션이랑 제일 많이 나가는 거 그 두 가지. 슈퍼 슈프림 이런 거. 맞아. 콤비네이션 아니면 슈퍼 슈프림 그런 보통 그냥 그런 피자 먹지 이런 건 안 먹어. 왜냐면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렇게 있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 괜찮은 거 본 적이 거의 없거든. 뭐 네네. 고구마? 난 뒤에 그 치즈 들어간 것도 안 먹고 그냥 딱 기본 그런 거.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슈프림 기본 아닌가? 슈프림 아니면 콤비네이션. 뭐 새로 나온 피자 이런 건 거의 안 먹어. 채팅창 위주로. 저 입맛이 보통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소장님 입맛 의외로 까다로우신데. 내가? 네. 내가 까다롭다고? 난 주는 대로 먹는데 거의. 이렇게 막 가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좀 골라서 맛있는 거 위주로 드시는. 근데 확실히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왜요? 할 일이 많잖아. 얘를 앞으로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보니까? 네. 안 보여. 여기다 넣을까? 이렇게 해도 보이니 너? 네. 잘 봐야 보입니다. 피자 오늘 보내줄까? 피자로 할까요? 피자로 할까요? 아니면 치킨으로 할까요? 오늘 그 보내주는 거를. 이렇게 할게요. 피자를 하든 그 맞추신 분이 선택할 수 있게 뭐 피자를 받아볼지 치킨을 받아볼지. 그럼 이제 질문 시작해봐. 네. 뭔데? 자.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봤는데요, 이게. 소장님은 근데 저도 옆에서 항상 자주 뵙는데 취미가 뭐예요? 전 소장님 그 취미라는 게 딱히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좀. 취미 뭐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있는데 좋아하는 걸 자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여건상 시간적으로 사색. 저는 사실 시간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집에. 맞아. 가만히 있거나. 맞아. 가만히 있으면 이제 집에서 배고프거나 이래도 그냥 사우나 가시고 뭐. 사우나 가는 걸 좋아해요. 사우나. 그럼 사우나 얘기 좀 혹시 그 가시는 사우나 그때 제가 재밌었던 게 할배들만 있다고. 그게 왜 그런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할배라는 표현이 그런가?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이제 사우나를 가는 데가 그냥 사우나만을 위해서 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이제 그 스포츠 클럽? 피부. 네, 사우나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6번은 가요. 근데 그 사우나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냉온욕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우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우나랑 뭐 수영이랑 헬스랑 뭐 골프랑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있는 뭐 그런 데인데, 오줌 마렵다고 하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우나 자주 가는데 거기 이제 나이 있는 분들이 주로 있으신 게 거기가 이제 멤버십 이런 식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있죠. 그래서 그래. 근데 거기 그 스포츠 그 멤버십이면은 거기에
저도 같이 따라가본 적 있잖아요. 음. 거기에 이제 뭐 골프, 야외 골프랑 뭐 헬스랑 수영이랑 다 있던데 헬스 한 번씩 하시죠 거기서? 가끔. 가끔요? 일- 근데 옛날에 그때 저번 방송에서 음. 헬스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궁금했더니 말 나온 김에 예전에 운동하실 때 한 얼마나 하셨고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아,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도식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우리? 아. 이것도요. 첫 얼굴. 호당님 첫 월급은 어떻게 드셨나? 너무 옛날에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옛날. 월급을 받아본 게 거의 잘 없어가지고. 그러면요. 말 나온 김에 음. 그럼 이제 저희가 그래도 부동산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도 저희는 이제 월세를 편안하게 받게 해주는 연금형 그렇지. 부동산 연구소니까 어. 월세 얘기 좀 해볼게요. 아마 월세 살아보신 분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나도 살아봤어. 아 그래요? 응. 여기 그 질문이 있었어요. 뭔데? 소장님 월세 살아본 적 있냐고. 살아봤어.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아, 제가 그 월세 살아본 게 맨 처음 살아봤던 게 이제 고시원에서 월세를 살아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단기 임대에서도 제가 살아봤고, 그리고 그 뒤에는 보증금 있고 뭐야? 겨울철에 이사할 때. 아, 나이가 어떻게? 네, 하여간 그렇게 다 살아봤기 때문에 웬만한 뭐 그런 그 월세 내면서 사는 기분이 어떤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월세 관련된 일을 그 집 구해주는 일을 예전에 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의 뭐 월세 내는 집, 강남에 있는 집 웬만한 건 거의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 가는데 네. 저 이사를 가는데 겨울철에 이사할 때 주의사항. 이사할 때 주의사항? 네. 겨울철에 이사할 때 주의사항. 풀로 잘 되는지 보는 거 말고는 뭐 딱히 뭐 겨울에 한다고 해서 뭐 주의할 게 있나? 보일러도 혹시 뭐 유심히 봐야 되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일반 사람들은 보일러를 잘 모르니까 또 보알못. 아니 근데 이게 딱히 그런 게 없는데. 아. 근데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도식적으로 겨울철에 이사 갈 때 뭘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집집마다 봐야 될 게 다 다르죠. 우리 들어갔을 때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뭐 봄이든 뭐 이렇게 그 상관없이 겨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결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가 따뜻하고 밖에가 추우면 우리가 보통 여름에도 뭐 시원한 물을 놔두는 그 밖에 꺼내놓으면 컵 겉에 이슬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집에도 그런 경우가 생겨요. 집을 잘못 지어놓으면 그게 이제 결로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벽지에 얼룩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봐야겠죠. 그게 생기면 이제 겨울에, 물론 겨울에는 환기를 잘 안 하니까 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뭐 벽지에 얼룩이 있다던가 아니면 바닥을 뭐 벽지에 얼룩이 없는데 뭐 생뚱맞게 어느 한 부분만 도배를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집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수리를 했는데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곰님이 그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어떻게 아기 공룡 두울째야. 네 너무 길어가지고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는 이거 대담해 같다.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는 이제 애초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게 된 거는 사실 저는 이제 부동산 전월세 하던 일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월세 받는 사람들이 있고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월세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랑 월세 내는 사람들의 입장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월세 내는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월세 받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기도 했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를 처음 살 때는 뭐 거창하게 뭐가 있었다기보다 그 이제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겼는데, 처음엔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고, 내가 누군가가 월세를 받는 거를 충분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에게 제공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오늘 왜 요리 안 하냐고. 아, 이거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번거로워져가지고 쉴 것도 많고, 집에서 사실 이게 제가 해먹지 않고 거의 있는데, 사실 이건 여담이긴 한데 저도 그때 그 조명판에 기름이 다 튀어가지고
그거 저 뭐죠 그 드라이버 얇은 거 사가지고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반갑다고.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10월 에라님.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임대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 임대 관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근데 저희가 일단은 먼저 월세 내가 만약에 월세 잘 안 내고 밀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잘 월세 받을까? 내가 만약 집주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 예전에 저번에 저희가 저희 직원분이 글 썼는데 월세 편하게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월세가 뭐 편하게 받냐고 이거 그게 이런 게 있어요. 뭐 뭐냐면 편하냐고. 뭐가 있냐면 엊그저께 오신 분이 어디지? 경기도 어디에 원룸 건물을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룸 10개에서 월세를 본인이 받았었는데 근데 세입자들한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새벽 3시에도 뭐 집에 개미가 생겼다고 하고 그 사진 찍어서 아니 이 실화야. 우리 지금 임대 관리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 아 그런데 개미를 못 들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 찍어가지고 집주인한테 보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무슨 자기가 불편한 일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그걸 보내. 새벽 3시는 좀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개념 있는 사람들만 살지 않잖아 세상에. 아. 당연한 거잖아. 그거를 이제 내가 개념이 있으면 그게 너무 괴롭고 나도 같이 개념 없으면 불편하지 않지. 아 그렇죠. 죽음의 세입자라고 하시네요.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월세를 받으면서 그런 걸 계속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제 자기가 팔았다. 뭐 꼭 그것만은 아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가 있었고 전화만 오면 이제 뭐 문자나 이런 것들이 오면 또 연락이거나 이럴까봐 막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피자 맛있냐고 일단. 피자 그냥 전 컴비네이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피자는 도미노 피자에서 요새 밀고 있는 건데 그 세븐치즈 그릴드 비프 그릴드. 근데 일단은 오늘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식었어요. 맛은 그냥 컴비네이션이나 슈퍼 슈프림이나 크게 차이 없는 그러니까 그릴드에 그 고기를 구운 향은 냄새는 나는데 고기를 따로 사서 구워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이 값이면. 재밌던 책 이거 어떤 분야의 책을 추천해 드릴까요? 저는 주로 좋아하는 게 이제 자기계발서랑 실용서 뭐 이런 쪽으로 뭐 이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자기계발 요 두 쪽을 좋아하는데 어떤 걸 추천해 드릴까요? 이게 피자를 제가 이런 피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켰습니다. 네, 우리 직원이 이걸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먹어보는. 그러면은 요새 보고 있는 책 몇 개 갖고 와볼까요? 성공책? 성공책이라고 하면 제가 추천할 게 딱 하나 있죠. 잠시만요. 그동안 피자하고요. 진짜 여기에 네, 이렇게 있어요. 직원 얼굴 좀. 아직 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제가 답 없는 월급쟁이 책 추천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저희 처음 쓴 책. 답 없는 월급쟁이. 알아. 근데 그걸 추천을 해달라고요? 자,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공책. 덩실덩실님 성공책. 저분이 추천을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이 책인데 더 앤서라고 해답이라는 책인데 이거를 예전에 한번 보고 최근에 또 보고 있는데 이 책에는 이 해답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해답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책 내용 자체가 참 재밌고 제가 되게 뭐랄까? 제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책이거든요. 한 판도 안 드시고 저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 네, 이거 피자가 뒷콩만 해가지고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네, 이 책은 제가 진짜 이 해답이라는 책은 상당히 추천해요. 아까 하던 얘기 말았는데 월세 안 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지 잘 할 수 있을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애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와서 월세를 안 낸다. 그리고 안 내고 그게 한 몇 달이 갔다. 이건 세입자의 문제긴 한데 세입자의 문제와 집주인의 문제, 집주인이 그거를 그냥 뒀기 때문에 그리고 받지 못하는 것
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주인의 문제도 난 크다고 보거든요. 그게 난 한 5대5 정도라고 볼 정도로 집주인의 그 역할이 큰데, 애초에 세입자를 잘 선별해서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월세를 안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시키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당연히 뭐 조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받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그거를 세입자 역시도 안 내도 되는구나, 아니면 좀 미뤄도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는데 월세를 제일 먼저 내지 않고 딴 거 먼저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내용증명 거고. 내용증명은 옛날에는 내용증명이 잘 먹혔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내용증명이 뭐냐면 그냥 내가 쉽게 말하면 그냥 하고 싶은 말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내용증명 어떻게 쓰는지 나오는데, 뭐 인적사항 이렇게 힘들고 있다, 네가 안 내면 내보낼 거였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우체국에서 이걸 받아보면 압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많이 그 효과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거보다 그게 뭐 검색해보면 웬만하면 다 나오니까, 누군가 내용증명 쓰는 방법을 검색해서 보내면 누군가는 내용증명이 뭔가요? 검색해보고 이게 무슨 효력이 있나요? 찾아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법적 효력은, 내용증명은 나중에 재판을 하면 그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재판을 안 하면 사실 별 뭐 효력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좋냐 안 좋냐라고. 그 사람마다 달라요. 왜요? 뭐 어떤 개인의 상황, 그 뭐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집을 뭐 때문에 사는 건지, 월세를 받는지 전세를 받는지, 아니면 뭐 자기가 무직인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지, 뭐 요 상황에 따라서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밖에 춥죠? 너무 춥죠. 여긴 좀 더워요 지금. 땀 흘리시는. 제가 추운 걸 싫어해가지고 겨울에는 잘 어디 다니지 않고,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집에 있어요. 14일 내에 답변을 하거나 근거가 될 수 있다니까. 맞아요. 부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그 내용증명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사실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법으로 따지려면 결국 재판을 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빠님. 반가. 아까 묻혔는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모을까요? 그건 안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뭐 통장을 쪼개고 어쩌고 있는데, 내가 그냥 마음 먹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운동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을 일단 투입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몸이 되듯이, 돈을 모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내가 쓸 거 쓰고 남는 거 모으면 모으려면 하찮버리겠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벌어서 80만 원 저금하고 20만 원을 산다. 매달 80만 원씩 어떻게든 모으겠다, 이 마음을 먹고 그거를 뭐 적금을 넣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뭐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혹시나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0만 원을 적금을 넣는다면 100만 원짜리 적금을 매달 하지 말고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렇게 나눠서 불입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뭐 20만 원짜리는 뭐 한번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전체가 다 깨지지 않으니까 적금을 한번 넣다가 100만 원짜리 넣다가 한번 깨면은 완전 마음이 그냥 해이해져서 다시 안 붙게 되니까 50, 30, 20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힘들었던 세입자? 힘들었던 세입자? 혹은 특이한 세입자. 이 사람 좀 별종이다. 힘들었던 세입자? 월세 밀리는 사람들, 그리고 뭐 집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잘 꾸며놨는데 집 안에 뭔가를 막 붙여서 뭐 훼손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부장님 그 중에 예전에 그 원형 탈모. 지금도 있을 거야. 봐봐. 좀 있네요. 이게 작년에 생겼는데 아직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작년에 꽤 컸던 걸로. 지금 조금 줄어들었어. 500원짜리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근데. 많이 줄어들었어? 네. 왜냐면 이게 작년에 엄청 신경 쓰이게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신경을 많이 썼더니 여기에 탈모가 생겼는데, 이게 탈모가 지금까지 2번 왔었거든요. 제가 옆에 한 번 오고 뒤에 지금 한 번 와서 아직 안 없어졌는데. 지금 한 요 정도? 그래? 그래? 이 정도. 원래 한 손톱 언제 저거 피클 하나만 했어요, 거의. 피클만큼 500원짜리만 했는데. 최근 발표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금형 관계가 많은지. 주거복지 로드맵 취약계층 위주라 강남 가능. 이게 주거복지 로드맵이랑 연금형 부동산이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연금형 부동산이랑 주거복지랑은
주거복지랑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거복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집을 공급한다는 거고 연금은 부동산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거는 월세 받을 수 있는 집을 사서 월세를 잘 받는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전혀 두 가지가 겹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거 로드맵하고 상관없다. 그런 거네요? 로드맵이랑은 상관이 없지. 경매로 헐값에 나온 건물을 대출 껴서 구매하고 팔고 또 다른 건물을 구입하는 것과 공동구매 건물을 구매하여 월세를 받는 것 중 편안하게 월세를 받는다는 점을 말고 둘의 차이가 뭘까요? 또 다른 건물을 경매로 건물을 사고 팔고 다른 건물을 구입했어. 네. 그러니까 경매로 건물을 사서 팔았다. 그리고 공동구매를 사서 월세 받는 것 중 편안하게 월세 받는 점 말고 둘의 차이가 뭘까요? 경매로 일단 이게 질문이 조금 이게 비교수상이 아닌가요? 애매킹? 애매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매로 헐값에 나오는 건물을 대출을 껴서 구매한다는 게 이게 애초에 맞지 않거든요. 경매로 헐값에 나온 건물을 그러니까 경매로 헐값에 건물을 샀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경매로 헐값에 건물을 살 수는 있겠지만 멀쩡한 건물을 살 수 없거든요. 그리고 A급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 나오기 전에 거의 다 끝나요. 거의 다 매매가 되고 금매로 하면 웬만하면 팔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매로 우량한 물건을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리고 경매로 뭔가를 사는데 헐값에 산다? 헐값에 사면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우리가 물건 살 때 우유 하나 사면 요구르트 막 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죠. 근데 그 요구르트가 그냥 돈 받고 파는 요구르트랑 이 껴준 요구르트랑 같은 브랜드라면 같은 거고 하면 얘 두 개가 정말 같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은 파는 거는 유통기한이 2, 3주 남았고 붙여주는 거는 2, 3일 남은 거란 말이에요. 가치가 전혀 달라요. 얘는 2, 3일 되면 빵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껴주는 거란 말이죠. 경매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히 생각하면 얘를 경매니까 싸게 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싸게 사는 경우를 만들려면 그 집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문제 아니면 법적인 문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서 그게 좀 복잡해서 풀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받은 뒤에도 뭔가 계속 문제가 지속되거나 그래야지 싸게 나오는 거지. 우리가 지금 모든 가격이라는 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경매로 사면 무조건 싸게 산다 이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경매로 건물을 헐값에 산다면 연금형 부동산은 월세를 받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매로 헐값에 산다면 헐값에 사서 파는 게 훨씬 낫죠. 만에 하나 그럴 수가 있다면. 10억짜리 5억에 사서 10억에 다시 팔면 5억씩 바로 벌 수 있는데, 그걸 하는 게 훨씬 낫죠. 그게 가능하다면. 근데 그게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이거랑 비교를 한다는 게 사실 앞뒤가 안 맞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제주도 드림타워의 분양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의사항 있을까요? 제주 드림타워가 뭐야? 작년에 소장님 제주도 갔다 오셨나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갔다 오셨죠, 그때? 드림타워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동안, 오늘요, 이거 찾아보실 동안, 오늘 이제 좀, 저번 방송, 첫 번째 방송보다 좀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특이하게 부동산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이 질문에 답변을 하나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질문이 미칠 수 있는데, 하나씩 할 테니까, 질문을 해주시고. 제주 드림타워? 중국이랑 하는 이거 말하시는 거구나. 10월에라님 그 중국이랑 하는 거 맞죠? 네, 맞대요. 녹지그룹이랑 하는 이거. 녹지그룹. 근데 이거를 뭐 때문에 사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바로 실시간이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드림타워 이거를 뭐 때문에 사려고 하시는 건지. 10월에라님? 네. 뭐지? 투자 목적인지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실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건강식품 아니면 몸에 좋은 거를 누군가 추천해서 먹는다고 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그런 건강식품이나 몸에 좋은 건 없단 말이에요. 누구는 상황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을 사면 얘가 좋냐 안 좋냐, 그러니까 얘가 좋냐 안 좋냐, 얘 좋으면 사고 안 좋으면 안 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본인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얘를 사는 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집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사서 월세 돈을 묻어둔다.
그런데 내가 거주할 집이 있어서 이걸 산다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얘를 사서 얼마 정도 갖고 있을 건지, 아니면 얘를 사서 뭐 월세를 얼마씩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월세를 받아서 내가 생활비로 써야 되는지, 아니 여유 자금인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무조건 어떤 부동산이 좋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조건 산삼은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된다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 뭐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부동산 자체를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본인이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하는 것도 당연히 같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저번에 요리한 거 다 닦아주냐고. 아, 예. 집이랑. 네. 덕지는 되게 깨끗한 거 같아요. 네, 신나게 닦았는데 하여간 이것도 분해로 닦았다고 합니다. 아, 여기 이제 우리 이사원이 여기 안에 기름이 다 들어있었는데 이거 다 분해해가지고 닦았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서울미 수도권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데 혹시 공동구매 물건에 저희 건물하고 영향이 없을까?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 및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엄청 많다. 자, 그러니까 어떤 거에 공급률이 늘어났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공급량이 많아졌는데,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이 소형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공급이 됐는지,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됐는지, 뭐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이 됐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공급량이, 그리고 또 뭐가 공급되는지도 중요하고, 어디에 공급되는지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이 역삼동에 있고, 역삼동에 살고 싶어요. 근데 경기도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놨어요. 이거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그리고 형태, 어떤 것들이 공급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 수도권의 공급량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구매 물건과는 거의 뭐 영향이 뭐 1도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잠깐요 하고요. 조금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저희 이제 부동산 관련한 건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그 혹시 서장훈 건물주인 거 다 아시죠? 그럼. 건물주 뭐 장동건 어디 청담동에 건물 전지현 다 100억짜리 얼마짜리 다 있잖아요. 몇십억짜리. 그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자기가 영화 찍고 광고 찍고 하면서 건물 관리 못 하잖아요. 세입자 들어오고 나가고 계약서 쓰고. 그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어. 그거를 상업용 건물만 임대 관리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건물 규모가 일정 수준으로 넘어가면 아예 그 건물을 관리해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지. 답변 감사하다고.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희열이라는 가장 답변 감사하다고. 네. 그래요. 저희 그럼 연금명 부동산 연구소의 이름 지으실 때 혹시 그때 어떤 목적, 또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지으셨는지 저 궁금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응? 그게 무슨 말이지? 어떤 마인드로 이름을 지었냐고? 네, 연금명 부동산 연구소라고 이름 지은 이유. 갑자기 팍 떠올랐는데? 막 고심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었어요? 야, 솔직히 말해서 난 그렇게 생각해. 고심을 막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그런 게 그렇게 많을까 싶어. 오늘 또 방송하신다고 신경 쓰신 것 같은데 평소에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오늘은 세수만 했어요. 근데 매일 제가 가끔 사석에서 수장님 뵙는데 매일 팩 하시잖아요. 나 팩을 좋아하지. 팩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팩을 지금 꺼내서 보여드리라고? 그냥 이렇게, 팩만. 자, 여기서 소장님 쓰신. 참. 과연 황 소장님 어떤 팩을 드실지. 제가 팩을 항상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럼 가까이 한번, 하나씩만 보여주세요. 뭐, 이런 팩도 하고, 아이팩 이런 것도 하고. 제품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네, 이거 아이팩 제가 붙이는 거 좋아하고. 이건 까만 것도 하고,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팩은 요 팩인데, 거의 이거는 이제 투명인데, 갑자기 왜 이 팩 얘기를 하게 됐지? 저는 이제 팩 붙이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 운동 끝나고 팩 붙이고 그냥 집에 오기도 하고, 팩을 하루에 하나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2-3장 할 때도 있어요. 쉬는 날에. 저는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능력 부족이에요. 능력을 키워야죠. 능력을 키우는, 심해 잠수사? 실제로 잠수사신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능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훨씬 더
뭐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소득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면 그거를 당연히 개발해야 되고, 내 분야에선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다. 그럼 당연히 그걸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결혼 안 하자? 눈이 많이 높아요. 이거 참고로 방금 이 질문은 제가 답변 안 하시면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자, 소장님 개인적으로 내년 계획과 연번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9월까지 10배 성장을 하는 게 지금 목표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다음 달에 사무실이 이전을 하거든요. 이번 달? 이번 달. 지금 새로 옮길 사무실. 네, 19일인가요? 18일인가 19일 날 그날 예정. 이사를 하는데, 지금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지금 상황보다 10배 성장을 한다. 그리고 뭐 직원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좀 지금 있던 무대보다 좀 더 큰 곳으로 옮겨요. 네. 관련한다라고 관리 엄청 합니다. 추천해달라고 100 추천. 다시 한번 좀 가까이. 이게 짱 좋아요. 내가 지금까지 팩을 한 수십 개는 넘게 써봤는데, 올리브영에 있는 거 거의 다 써보셨죠? 거의 써봤지. 거의 써봤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것도 저한테 제일 좋은 거지 다른 분한테는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좀 붉어지고 좀 예민이라기보다는 좀 붉은기가 좀 있고, 그래서 얘는 진정에 아주 좋고, 그러니까 팩은 이제 한번 붙이면, 그러니까 붙였다 떼면 촉촉한 느낌이잖아요. 아니면 그 뭔가 남아있어서 그걸 이제 흡수시키는 건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거는 붙였다 떼면 완전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이거 좀 좋아하는 팩이에요. 뷰티 시크릿이라고. 뷰티 메디힐? 이거 메디힐 맞아요? 메디힐 맞아요. 메디힐 맞아요. 메디힐 맞아요. 메디힐 중에서도 얘가 제일 좋아요. 내가 메디힐 것도 다 써봤는데. 이게 저도 한번 추천을 써봤는데, 이게 PPL은 아니고요. PDF. 이게 잘못 사면은 잘못 사게 됐어요. 연부연 주식 있으면, 예. 그러니까요. 연부연 내년 9월까지 10배 성장. 제가 이걸 하루에도 10번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을 사무실 예쁠 것 같다고. 완전 끝내줘요. 해놓고 나서 한번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직원분들, 직원 중에서도 공동구매 하신 분이 있어요. 좋고. 가서. 팩.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참고로. 팩, 울퉁불퉁한 면을 피부 쪽으로 붙여야 돼요, 이거는. 매끈한 거 하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연예인들 업무 관리하는 거. 그게 이제, 직원이 있는 거예요.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관리해. 연예인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세입자 들어오고 나가고, 뭐 계약서 같은 거 다 하고. 그 회사에서 하지. 관리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관리회사가 세입자 관리를 하고 그 임대계약도 여기서 해. 그럼 연예인은 그냥 월세만 들어오는 거네요? 맞아. 그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거네,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샐러드 그냥 먹을만 해요. 그렇게 뭐 맛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반쯤 지났으니까, 저희 문제 한번 가볼까요, 문제? 여기서 좋습니다. 오늘 일단은 아까 치킨하고 피자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써주시는 거를. 그거를 맞춘 분이 선택할 수 있게. 그러면은 오늘 이제 황 소장님의 돌발 퀴즈. 네, 지금 이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는 피자 내지는 뭐 피자 아니면 치킨 선택하시면 거기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호응 좀 해주세요. 와, 여러분이 필요해요. 댓글창 좀 올려줘요. 퀴즈가 뭐냐면요. 오늘 안 그래도 제 드레스룸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드레스룸에 제가 흰색 바지가 몇 개 있을까를 맞춰주시면 돼요. 오늘도 흰 바지 아니신가요? 오늘도 흰 바지인데, 흰색 바지를 좋아하는데, 흰 바지 개수를 맞춰주시면 맞추신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흰 바지가 지금 입고 계신 것까지 아니죠? 포함! 입고 있는 건 포함이지. 전체 몇 개인가? 전체 몇 개인가? 세탁기는 없으시죠? 부를게. 자, 문제는요, 황 소장님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룸, 입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세탁기에 있는 모든 거, 바지가 몇 개일까? 흰 바지가. 반바지는 빼는 거죠?
반바지? 네. 반바지 빼고. 반바지 빼고 긴 흰 바지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네, 흰 바지 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막 하시는데, 자. 10개, 12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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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23개, 20개, 오, 20. 야, 23개는 엄청 많은 건데. 야, 37개. 뭐, 앙드레 김이에요. 와. 와. 앙드레 황으로. 와. 와. 17개, 5개. 8개. 흰 바지 그만 좀 사요.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신사동에 저 가로수길 쪽 가면은 또 저기 뭐지, 예전에 모델하던 옷가게 사장님이 또 많이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흰 바지 진짜 많으신 것 에이, 같아요. 2개, 3개보단 더 많다. 2개, 3개? 그러면 이거는 맞추신 분이 있다면, 첫 번째 분이 아니면 일단 거기 중에서 다, 맞춘 사람 다. 그럼 다요? 다 보내주는 걸로? 응. 오! 여러분들 막 던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맞춘 사람 다. 아니, 한 번씩 얘기하셔야지. 한 분이 막 여러 번씩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시면. 한 번 쓴 걸로 그걸로 할 거예요. 카운트 할 거예요. 오! 야, 한 20분이 맞추시면 그것도 장난이 아니다. 누구한테 장난 아닌데 누구한테 장난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35분이니까 36분까지만 받는 걸로 하고 커트를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 마감 제가 10초 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땡!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드레스룸으로 가서 보여주실 거죠? 응, 가볼까? 가는데 저번에 응. 여기 화장실을 보셨을 때 그때 좀 응. 큰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게 와이파이로 하는 거라서 지금 끊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양해 바라고 자 요거를 요렇게. 그리고 네. 네네네. 좋아. 할게. 네. 자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드레스다. 되었습니다. 냉장고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 이거 이거 트롬. 괜찮아. 냉장고는 이렇게 요거 쓸만해요. 이게 오늘도 지금 눈이 좀 와가지고 그걸 했는데 괜찮고 거울이랑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에 이제 흰 바지에 컴퓨터 좀 들어줄래?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거 하나, 8개네요. 그래서 이분 맞추신 분한테 전체 선택하신 거 보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까요, 다시? 8개 하신 분 알려주세요. 누구신지. 맞췄대. 한 분, 두 분, 몇 분이지? 하나, 둘, 셋. 여기 써봐. 부동산 조아님, 원이맘, 위니맘. 부동산 조아님, 위니맘. 원이 마무리할게요. 위니맘인데? 미니맘이세요? 응. 위니맘. 응. 또 홍홍홍. 호호 그냥 호호로 할게요. 어려우니까. 응. 이렇게 세 분. 세 분인가요? 아, 우리 일단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지. 네네네. 우리가 믿지만 확인을 하는 그런 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도 이게 팩폭에 좀 민감해서 조금만 제가 안 해가지고. 오케이. 자 일단은 제가 확인할 동안 이제 그냥 다음에 또 질문이나 이런 거 좀 이제 일단 여기 있는 거 내가 한번 보고. 내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집 좋다고 여자친구 본 거 아니냐고. 아, 흰 바지가? 네. 아, 다시 할까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지금. 그럼 부동산 조아님 8개 맞고요. 가운은 왜 2개냐고. 아, 그 가운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운 입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를 입고 하나를 빨면, 입을 게 없어서 제가 2개를 사놨어요, 일부러.
와, 다들 근데 깔끔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 드레스룸이냐고 막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집을 잘 어지르질 뭐 이렇게 청소를 자주 한다기보다 좀 안 어지르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네, 한번 해놓은 대로 그대로 두는. 홍홍님 8개. 그 다음에 위니맘님이 부동산님 있고. 위니맘님. 위니맘 여기 있네요. 위니맘님. 맞네요. 3분 맞네요. 3분 맞습니다. 자, 이 3분은, 첫 월급 어디 썼는지 기억나서, 그게 왜, 예전에 부모님 그 속옷 사주는 게 첫 월급 받으면 해야 되는 거라서 나도 그걸 했었지. 자, 일단은 요 3분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부동산 조아님, 위니맘님, 홍홍님은, 제가 채팅창 써드릴게요. 요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지? 카톡 아이디인데, 여기다가, 아이디로 누구누구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방송 끝나기 전이나 아니면 끝나기 직후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렸고, 아까 얘기하신 게, 이번에 강남에 주말에 오시는데, 한식집 좋은데 추천해달라고. 맛있는 한식집. 한식? 4월의 보리밥 저는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4월의 보리밥? 4월의 보리밥에서 보리굴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거의. 하나만 해주셔도 돼요. 안 그러면 다 나가요. 고생하느라고. 제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런 가게들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근데 대신 저는 위치를 외우거든요. 그래서 위치 찾아서 가지, 이름 기억을 잘 못 하는데, 한 군데가 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니면 위치 혹시 강남 아시는 분이면 하여간 4월의 보리밥 괜찮아. 자, 눈 높으신 소장님, 데이트하기 좋은 곳 있나요? 너무 많은데. 데이터가 이제 처음에 만나는지 아니면 좀 연애한 지 좀 됐는지 아니면 어떤 기념일인지 아니면 평상시인데 여자친구를 좀 이렇게 뭐 기분 좋게 해줄지 뭐 그거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은데. 부동산 조아님 집 사고 싶다고. 예. 일단 제가 먼저 좀 살고. 그러면은 많으니까요. 아까 만약에 기념일에 제일 좋은 근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여자친구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역시 그냥 하진 않네요. 그냥 내가 좋은 거 하면은 그냥 나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뭘 하든지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뭐 활동을 하거나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 맞춰서 해주는 편이거든요. 뭐든지. 그러니까 뭐 연구원 부동산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컨설팅을 했지만 그걸로 충족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직접 공급을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임대 관리까지 해주는 거를 사람들이 원하니까 제가 그거를 해주듯이, 데이트할 때 뭐 장소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자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뭐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지, 물론 대부분의 그리고 나이대가 뭐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뭐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뭐 가는 장소는 그냥 그래도 되는데 뭐 선물을 좀 좋은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장소가 좋아야 되고 이 분위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물론 뭐 다 좋으면 좋겠죠. 다 좋은데 그걸 다 그렇게 해주기는 사실 좀 어려우니까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데, 아까 처음 만났을 때? 기념일 때. 기념일이라면 그냥 보통 파스타, 스파게티 이런 쪽 스테이크 먹는 이런 데 가는데, 저는 어디더라? 저기 이름 잘 못 외우는데 거기는 기억이 나네요. 퀸즈파크라고 청담동에 있는데, 거기에 또 설해마을인가? 거기도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요. 네. 보통 소장님이 이렇게 막 청담동 가면 왠지 막 비쌀 것 같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그게 그러니까 말한 게 아까 기념일 기준이었잖아. 기념일 기준 날이니까. 기념일 기준이라면 그 정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요. 네네. 카톡 친추로 플러스 2468로 아이디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부동산 관련 직군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무슨 직군인지도 말해야 되겠네요. 이제 또 부동산 관련이 건축부터 해서 부동산 사무실부터 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워낙에 다양한데, 그 중에 뭘로 가시는지를 알아야 제가. 요리한다고 하면 무조건 요리에 대해서 뭐 한식, 중식, 양식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그 메르 샌드위치님 사귀신 지 한 달 됐는데 어디가? 예산을 얘기해줘야 돼. 그냥.
아, 그 매력 샌드위치 그 한 달 됐고 강남에 주말에 올 건데 어디가 될지 예산을 예산이 얼마다, 그날 얼마 쓸 거다, 아니면 밥 먹는데 뭐 얼마 쓸 거다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사이에 이제 하얀뽀송이님이 다세대 주택인가요? 연금형 부동산이 다세대 주택인가요? 그러니까 연금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연금형 부동산이 부동산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공실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뭐 임대 관리 이런 것들도 뭐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연금형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로 확실하다면. 근데 제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연금형 부동산 경우에는 지금 다 다세대로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세대 말고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상가 건물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자금 자체가 좀 높고, 오피스텔도 다세대보다 더 비싸거든요. 사실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오피스텔이 크기가 더 작고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뭐 다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하나 건너뛰어서요. 내가 아까 멜세드님 주말에 사귄 지 한 달 됐는데 강남에 올 건데 한 10에서 15만 원 예산해서 10에서 15만 원이면 차가 있으세요? 왜냐면 이것도 다 여건을 알아야 돼. 이거 차가 있는지, 그게 국산차인지 수입차인지, 왜냐면 어딜 갔는데 막 다 좋은 차만 있고 내 차가 좀 별로면은 좀 가면서도 우리가 좀 기분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기분까지. 그럼. 차는 없으시고. 그러면 여기서 가까워야 되는데 걸어가면 엄청 춥단 말이지. 여자친구 싫어할 거란 말이지.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타고도 괜찮긴 한데 밥만 먹을 거예요? 밥이랑 술을 같이 할 거예요? 그거에 따라 몇 시에 만날지. 그 사이에 질문은 하면 소개팅 해주시냐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이 별로 이성적으로는 없어가지고. 그리고 소장님도 사기당한 적 있으신가요? 사기 당한 적? 그때 그냥 당한 적은 있으시잖아요. 그때 그 헬스 트레이너 친구한테. 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기는 우리가 금전적인 손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보다 사람을 잘 믿어요. 처음 만나면 잘 믿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믿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뭔가 나로 하여금 내 통장에서 뭔가 이체를 받으려고 한다, 뭐 투자를 한다, 뭐 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검증해요. 그리고 일단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런 거는 안 하는데, 제 룰이 그렇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뭐 사기당해보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구매 중에서 제일 애정이 가는 건물은 지금 저희가 이제 10호째인데. 네. 아까 이제 점심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멜세드님. 점심이면 여자친구 나이대도 알아야 되는데. 그 사이 나이대 사이에. 그럼 이렇게 나이랑 그리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대략적인 거, 그리고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네, 이거 사기한다. 사기한다 꿀팁 그거 예전에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기 안 당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많거든요. 뭐냐면 1억 어떤 회사 뭐 저거 한 다음에 그 회사에서 지금 회사는 잘 되는데 뭐 자금이 뭐 부족해서 뭐 1억을 빌려주면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준다, 이런 뭐 헛소리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억 넣으면 100만 원이면 3억 넣으면 300 준단 말이에요. 그럼 3억만 더 넣으면 한 달에 300씩 받으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 따뜻하죠. 그치, 좋지. 따뜻하죠. 그래. 그러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만약에 네가 3억 빌려서 한 달에 300만 원씩 그 사람 줘야 된다면 빌리겠어? 안 반대. 내가 받는 입장은 좋은데 주는 입장도 좋을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그 정도 이자를 준다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 조건으로 빌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빨간불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이미 맛이 갔지. 주위에서 그런 거 해가지고 좀 그런가? 주위에서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못 찾은 사람 여럿 봤어요. 정말 길게 받으면 6개월 받고 짧게 받으면 3개월 받아요. 그리고 연락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찾아가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누군가에게 내가 은행에 가서든 아니면 공인인증서로 이체를 해야 된다. 이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분명히 이거 절대 못 받을 돈이거든요. 빌려주거나 뭐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거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검증을 해봐야 돼요. 자, 아까 백은디 씨님 20대. 20대 후반.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 못했던 게, 이거. 아, 공동구매에서 제일 애정이 가는 건물. 사실은 저는 애정이 가는 게 하나하나 다 가는데, 애정이 가는 시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에 애정 갔다 2월, 3월, 4월, 이게 그때그때 애정 가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펜이 있다면 볼펜 하나 좋은 거 쓰다가 다음 거 사면 또 다음 게 좋고 뭐 다음 게 좋고 이거듯이 지금 저는 항상 늘 지금 진행하는 현장에 제일 애정이 가요. 진행하고 있는 게 제일 신경 쓰이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미 다 지어진 거 같은 경우는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왔으니까 일단 마음이 좀 놓이고 애정이 식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좀 놓이고 지금 진행하는 거는 잘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해서 애정이 많이 가요. 여자친구가 20대 후반에 양식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부처스컷 부처스컷은 여러 군데 있는데 청담에 있는 부처스컷이 이번에 다른 걸로 좀 바뀌었는데 거기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점심이면 뭐 그 정도 금액에서 뭐 충분히 되고 부처스컷이랑 퀸즈파크 둘 중에 가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근데 웃긴 게 이런 걸 얘기해주면은 또 검색하러 나가시거든요. 뭘? 그거? 아까 식당? 네, 식당 같은 거. 가봐야지. 가서 확인을 해야지. 체크를 해놔야지. 네, 확인해주시고. 부처스컷보다는 거기가 나을 것 같아요. 퀸즈파크. 퀸즈파크가 나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괜찮고,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그리고, 점심, 코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이것도 소장님 사기당하신 적은? 사기당한 적이 없어요. 누가 돈 달라고 하면 일단은 안 주니까. 소장님 은퇴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는지? 은퇴는 죽기 전까지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놀면 뭐해? 아니 그게 노는 거 재미잖아요. 그게. 아니 그게 노는 게 재밌으려면 일을 열심히 하고 놀아야 재밌지 그냥 쭉 놀면 재미가 없어. 비유나 해주신다면? 비유? 왜 단짠 먹냐고. 단 거만 먹으면 되는데 짠 걸 먹어야 단 게 더 달고 단 걸 먹었을 때 짠 게 더 짜게 느껴지기 때문에 단짠 하듯이 일을 하면서 놀아야 그 휴가도 이거 꿀맛 같고 이렇지 노상 놀면 노는 게 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죽기 전까지는 계속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하고 놀고. 그럼 당연하지. 야 근데 이거 맛도 안 봤다. 이거 먹어라. 네. 전 이미 먹었습니다. 바쁘시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근데 아까 그 흰바지가 아까 8개시잖아요. 혹시 세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세봤지. 방송 덕분에. 흰바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나는 원래 제가 이렇게 옷 입는 거를 좋아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우연찮게 어떤 옷가게에 갔는데 그 사장님 때문에 제가 옷 입는 거니까 좀 많이 변화가 됐는데 흰바지 입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입다 보니까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흰바지 입는 사람이 사실 되게 드물어요. 근데 입어보면 되게 이쁘거든요. 그리고 흰바지가 나는 멋쟁이 바지라고 생각해. 멋쟁이 바지. 지금 먹는 거요? 이거 이름이 아까 제가 이게 아까 뭐라고 했더라? 리조또? 여기다 있다. 아란치니? 이거 맛 별로 없어요. 먹었는데 또 시켜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밥이 들어있어요. 밥. 근데 네. 밥이 영혼이 없어요. 맛이 별로 없어요.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아요. 흰바지 더러워서 일단 흰바지 입으면 더럽힐 짓을 하는 곳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흰바지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거 뭐 세탁할 때 락스를 조금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요. 오늘 메뉴 중에 다 별로였어요. 메뉴 일단은 도미노 피자 세븐치즈 그릴드 비프 그릴드 머시기인데 이름 엄청 길어요. 이게 한 조각에 4,500원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같은 라인의 8개인가요?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주머니 모양이 다르고 길이가 좀 다르고 핏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뭐 길이 반 당연히 길이도 다르지. 다 다르지. 내가 좋아하는 피자는 그 논현동에 가면 매주 수요일 토요일인가 오는 피자 차가 있어. 그 6,000원인가?
그 되게 근데 요만한 피자인데 그거 엄청 맛있고 그 치즈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난 그거 좋아해. 혹시 이거는 아마 좀 시청하시는 분들 다 좋아하실 얘기일 것 같은데 사장님 혹시 불편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그 예전에 고시원에서 하신 적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실화인지 아 옛날에 고시원 살았던 거 맞아요. 사실 한 3군데 옮겨 다니면서 살았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인 거예요? 꽤 된 것 같은데. 그때 7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아 그때 이후에 거기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했지. 선호하는 브랜드, 의류 브랜드. 전 사실 브랜드를 뭔가 선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A급 뭐 브랜드가 있고 B급 브랜드가 있다면 저는 항상 가성비를 따지는 편이라서 옷은 뭐 이렇게 엄청 좋다고 해도 엄청 비싼 거라고 해도 얘가 유행사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뭐 옷을 막 비싼 브랜드를 막 선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어쩌다 그럴 때도 있긴 한데 거의 저는 이제 모양이나 뭐 핏 이런 걸 보고 주로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진 않아요. 역시 진리를. 네. 자, 공동구매 주택 중 세대당 실평수와 얼마 정도 하는지. 6평에서 10평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좀 더 크기도 하고 그 정도고 그냥 그 금액은 뭐 2억 초중반에서 뭐 3억 초중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회차에 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뭐 드실 거냐고. 다음에 뭐 시켜줄 건데? 여러분 다음에 뭐 먹을까요? 저 이거 오늘 아까 이거 시키기까지. 나 사이다 좀 갖고. 네, 너 사이다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아까 시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여러분이 한번 추천해 주세요. 닭발 좋다. 닭발. 자, 1번 닭발 좋고요. 여러분 그 추천 좀 해주세요. 이거 짜느라고 이거 물어볼 걸 그랬네. 괜히.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이런 걸 콜라 먹으면 역시 콜라 먹어야죠. 피자에 콜라죠. 자, 닭발 그리고 계란찜 추가. 족발. 족발 말씀드렸다가 오늘 족발 안 했습니다. 불족 아시네. 불족. 족발 불족. 공동구매 주차 대수는 세대당 0.5대예요.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그 주차 대수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랑 뭐 주상복합이나 아니면 뭐 상가 건물이 상가나 이런 것들은 다 뭐 그거는 평수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뽕족. 저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 뽕족 맛있죠. 혹시 뭐지? 강남에 오셔가지고 손님 오실 일 있으면 뽕족 꼭 가보세요. 진짜 맛있게. 매콤한 족발을 팝니다. 이거 너 먹어라. 네. 난 그만 먹을랜다. 뽕족이 뽕나무쟁이 족발이라고 해가지고 가게 이름인데 거기가 이제 매운 족발을 파는 그거인데 거기가 장사가 엄청 잘 돼요. 항상 맨날 줄 서 있더라고요 거기. 그리고 선릉에 또 그 뭐지 농민 배감순대라는 순댓국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는 오전 11시 반부터 줄 서요. 2시까지. 자, 이거 좀 읽어주세요. 대출 금리가 상승 중인데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월세 상승 가능성도 있나요? 없어요.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월세가 상승하지 않아요. 월세는 물가랑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엔 수요미 식회? 어디가 수요미 식회 나왔지? 뽕족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도 한동안 여러 번 가서 저는 이제 어디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하는데 그 뽕족 먹을 때 거기에 꽂혔을 때는 막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계속 먹었는데 요새는 거의 잘 안 가요. 수요미 식회가 요새 먹어주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전세 끼고 매매되는 아파트에 전세 입주하려고 하는데 안전한 계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서 하는 대로 하면 거의 안전해요. 근데 좀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왠지 부동산이면 가가지고 뭐 나한테 막 눈탱이 씌울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도. 부동산에서 거래를 진행할 때 그 거래상에 애초에 문제가 있으면 부동산에서 1억까지 그 보상을 해주는 보험에 다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집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칠게요. 5억짜리 집에 4억 8천 전세 들어가지 않겠죠. 5억짜리 집에 전세 뭐 한 4억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집을 예를 들어서 그 집
그 집 주인이 전세금을 안 준다고 뭐 아니면 못 주는 상황이 되면 그 집을 전세 세입자가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돈 받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에 대출이 1억 있는데 내가 4억 전세를 들어갔다. 이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전세가 많이 있는 집이나 아니면 전세금이랑 대출금이랑 합해서 집값을 넘어가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뭐 집값의 뭐한 80% 정도? 요 정도의 전세를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전입신고를 했다. 그리고 전입신고만 하면 사실 법적으로 다 보장을 받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좀 더 예민하고 뭔가 나는 뭔가를 더 해야 편하다 그러면은 등기를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등기부 등본에. 그건 돈 주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전세에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문제없는 집에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만 하면 전세권 전세권 설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희요. 네. 다음 주에 일단 방송을 또 하시긴 하실 거죠? 그러면은 그 메뉴를 미리 정해보는 게 어떨까요? 닭발 플러스 덮밥 플러스 계란찜. 연부연 송년회는 이번 주 금요일에 합니다. 내일 모레. 오늘 수요일이지. 네. 내일 모레 합니다. 그러면 족발, 뽕족을 한번 간만에 그러면 시켜서 먹어볼게요. 사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겠다. 네. 다음 주에는 뽕족을 한번 먹어보고, 그럼 다음 주에는 족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송년회 술 마셔요. 뭐 스키장 갈까 뭐 할까 했었는데 그날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즐겁게. 근데 아까 당첨됐던 세 분 카톡 안 주셨거든요? 카톡. 아까 그분들 다시 채워서. 네네네. 아까 그 세 분 있잖아요. 세 분이 다 나가셨네? 지금 안 보내시더라도 뭐 시간 지나서 네네. 보내시겠지. 일단은 뭐 보내드리긴 할 겁니다. 저 추적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카페로 어떻게 추적할 테니까. 자, 이제 나이도 그렇고 결혼 자금 먼저 마련하고 수익형 부동산 자금 모으는 게 좋겠죠? 라고. 결혼 자금이라는 게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그 자금을 말하는 건가요? 집을 먼저 사고 수익형 부동산을 사느냐에 대한 건가요? 결혼 자금이 어떤 결혼 자금인지 모르겠네요. 전셋집 알아보는데 확실한 전셋집 알아보는 방법? 그 집에 대출 없으면 돼요. 그리고 대출 없는 집에 전세 들어가면 날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 들어가면은 거는 전세가 예를 들어서 이건 금액적으로 봐야 되는데 5억짜리 집에 얘가 5억짜리 집을 경매를 했을 때 얘가 얼마에 팔릴까? 그럼 4억에는 된단 말이지. 그럼 내 4억에 전세 들어가면 안전해. 네네. 그치? 근데 이 집에 대출이 있어. 1억이. 그럼 그 집에 4억 전세 들어가면 안 되겠지. 얘가 만약에 경매 들어갔을 때 4억의 낙찰을 받아버리면은 1억은 손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없으면 거의 뭐 손해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전셋집 말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전셋집을 하지 마시고 집을 사는 게 맞아요. 지금 신혼 때 전셋집으로 시작하면은 집을 사기까지 최소 8년에서 10년 걸려요. 그거는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갑자기 무슨 돈이 왕창 생기지 않은 이상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경제생활 했을 때는 그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재테크를 하려면 한 13, 14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뭔가 하기 좀 어렵겠죠. 물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셋집을 들어간다면 뭐 그거는 전셋집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으로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매우 많이. 자, 오늘 어느덧 1시간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마무리를 해야죠. 이제 오늘 저희 예상 시간 1시간으로 잡았으니까, 어떻게 오늘 많이 재미있으셨는데, 소장님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 하도록. 정신동생님이 감사하다고.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답변도 해드리고요. 부동산에 관한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외적인 얘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앞으로 꾸준히 해보도록
꾸준히 일단 꾸준히 좀 해볼 거 일단은 꾸준히 좀 해볼 거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생각하면 나이 든 할아버지가 복덕방에 앉아있는 그런 이미지만 떠오르고 부동산 하면 왠지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나 그리고 뭐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선입견 하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하면 막 투자하면. 다음번에 퀴즈를 할게요. 네, 부동산 하면은 왠지 막 안 좋고 막 사기 많을 것 같고 막 그렇다는 그 얘기. 그게 이제 부동산에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회사는 여러 곳이 있어요. 뭐 은행 포함해가지고 그 외에 뭐 보험회사라든지 여러 대형 회사, 뭐 대기업들이 있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중에는 대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회사들이 없죠. 건설회사는 있지만 부동산을 메인으로 해서 가는 그런 회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전해드는 거는 부동산에서 뭐 제대로 잘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기사들보다는 거의 뭐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금융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분산 투자를 해라, 뭐 주식도 몇 프로 하고 뭐 보험 들어라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건 전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반인들이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으로 노후 대비가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 따져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하면 그쪽으로 자금이 안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면 대서특필하고 뭐 사기당을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제대로 된 사람이 99%고 나머지 1%가 잘못되는 건데 그것도 뭐 본인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매스컴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바꿔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는 그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파헤쳐보는 시간.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네.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치킨은 저기 확인해서 쏴다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방송 일단은